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하거나 따라하지 못할 수준으로 즉각적이고 일관되고 끈기 있게 행동해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표, 이것이 중요하다. 행동하라. 당신과 당신의 회사가 업계의 다른 존재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수준으로 행동하라. 당신을 업계에서 유일한 존재로 돋보이도록 에너지와 노력, 창의력을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모두 쏟아부어라.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랜트 카돈이라는 저자고요. 이 저자는 ADHD였고 개인 파산자이며 마약 중독자였는데 4천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방법들을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추천사가 있는 책입니다. 웨스팅킹의 켈리체 회장님도 추천을 했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제임스 클리어도 강력히 추천한 책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글을 읽고만 있어도 뭔가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의욕을 불태우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고객, 심지어 경쟁자들까지 당신을 1등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시장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이 마인드셋을 전환하고 시장 접근법을 개선하기 전에는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더라도 당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면 고통이 덜하다. 사실 시장의 침체기는 기회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난관에 부딪히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고 쇠퇴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갖지 마라. 그들을 지배하라. 그들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 것이다. 시장은 냉혹하다. 행동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한다. 이제 당신의 영역, 시장, 경쟁자를 지배하고 잠재 고객의 머릿속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할 시간이다. 경쟁하려는 생각은 버려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경쟁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경쟁은 존팽이나 하는 짓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사실, 즉 당신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완전히 몰입하고 성공을 강하게 확신하고 끈질기게 성공을 추구하리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당신이 원하는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집착은 불과 비슷하다. 모닥불을 활활 타오르면 사람들이 불빛과 온기를 따라 주변으로 모여들듯이 당신이 성공에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에 감탄하며 당신에게 접근한다. 또 집착도 불처럼 열기와 빛을 유지하도록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에 집착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은 제로 변할 것이다. 10배의 현실을 창조해내려면 끝까지 성공을 이루고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날마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물론 보통 수준으로 꾸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함을 우리는 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지레 포기한다. 어떤 사람은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겠다고 뒷걸음질 친다. 인류의 절대 다수가 그럭저럭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보통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여기에 속하는 개개인은 귀엽고 성공을 이루겠다고 집착하며 행동하는 법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처럼 느끼는 정도로만 노력한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끝까지 일을 완수해 보상을 받고야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 당신이 아이디어, 목표, 목적에 집착하면
그것을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에 중독된다.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10배의 인생 창조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매순간 모든 결정, 모든 행동에 이러한 수준의 집착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당신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사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의 생각을 빠져들게 만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에 집착해야만 한다. 꿈, 목표, 사명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관심사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금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꿈이나 목표나 사명을 제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집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하게 집중할 이 관심사가 명확하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이런 행동에 그리고 이걸 이루려고 하는 열망에 불타오르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일에 이렇게 100% 그러니까 10배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10배의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행동한다는 게 말은 참 쉬운데 이 행동으로 직접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긴 한데 그 행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실제 자신이 꿈꾸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목표하는 바들을 생각하는 바를 10배 이상 크게 생각하라고 먼저 말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양을 어,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행동량을 보여줘야지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정말 일에서 굉장히 큰 아, 몰입도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이제 방법들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번 10배의 노력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반성을 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한번 어떻게 해서 또 10배의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의욕을 불태워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먹어치워라. 뒷걸음질 치거나 잘할 시간을 줌으로써 두려움을 먹여 살리지 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일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두려움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두려움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모두 어떤 행동이 가장 큰 보상을 안겨줄지 결정하는 지표로 두려움을 활용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 두려움을 활용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다. 위대한 삶을 만드는데 돈이나 운은 필요하지 않다. 빠르고 강력하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불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은 두려움을 행동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원천으로 삶에서 활용해야 한다. 저자는 여기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두려운 대상을 피해가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두려움들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이 두려움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도 과거에 이런 두려움들을 많이 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저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실수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바보로 취급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강단의 섬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차근차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엔 제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강의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내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나중에는 오히려 얻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야지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나 자신을 깨어나가면서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두려움이 드는 그런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성장과 나의 목표를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더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극도 많이 되고요. 어, 실행을, 행동을 뭔가 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자극을 많이 주는 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